다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유튜브를 끄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저는 바빴을 뿐이지 마음속에 항상 유튜브는 품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해왔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영상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1차 합격 발표 났는데, 일단 시험 치신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떨리시고 했을 텐데, 저도 봤었잖아요. 알아요. 그 마음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1차 합격 발표 났을 때 제 컷이 플러스 3.67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컷이 70이었는데 73.67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2차 때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무난하게 통과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몇몇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는지, 2차의 전반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번에 집단 토익 없었었다면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나 집단 토익 울면서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집단 토익 빼고 제가 굉장히 자신 있었던 수업 시험과 수업 나눔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도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에 좀 전반적인 되게 자잘하고 사소한데 남들한테 물어보기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2차 할 때 스터디원 몇 명이 좋아요? 몇 명이 좋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건 솔직히 3명인 것 같고,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너무 적어도 안 좋고 3명, 4명?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터디원들이 하나하나 하는 거 수업 시연하고 수업 나눔 보고 면접 보고, 저 때는 집단 토익까지 있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보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었어요. 그럼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4명 했을 때도 정말 오래 걸렸는데, 저는 4명 했었거든요. 3명 정도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만나서 연습을 하셨나요?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스터디원 분 중에서 정말 감사하게 그 빈 공간을 빌렸다기보다는 아무튼 좀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연습을 했었는데, 가끔은 스터디룸도 빌려서 했었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하셔야 될지. 그래서 근처에 제발 가까우신 분들이 가장 좋고 스터디룸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 이거 궁금하시죠? 연습 얼마나 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1차 합격 발표 전까지는 정말 슬렁슬렁 했습니다. 그 전에 1차 합격 발표 전에는 집단 토익은 딱 한 번만 경험을 해봤었고, 이것도 경험이에요. 제대로 해본 것도 아니고 막 시책 보고 써도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연이랑 수업 나눔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체 1차 합격 발표 전에 뭐 했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스터디원들을 만나서 시책량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책들 공부해서 이제 또 다른 1차 느낌으로 막 인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기출 문제들 정리해서 그거 연습해보는 방향으로 보통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 발표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새로운 스터디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였나? 그 정도씩 만나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연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만났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보통 시간은 어떻게 만났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패턴은 한 10시쯤 약속 장소에서 만나요. 스터디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말씀드렸던 저희 스터디원이 소유하고 계셨던 그곳이었겠죠? 10시까지 만나서 그 밥 먹기 전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는
집단 토의를 한번 돌려본다던가 면접 연습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막 밥을 항상 대충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수업 시연이랑 수업 나눔 준비를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한 대여섯 시는 기본으로 항상 됐던 것 같아요. 일찍 집에 가진 못했던 것 같고 연습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개인 공부 언제 하냐? 거의 그냥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잡고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막 진짜 뭐 끝나고 그냥 혼자 카페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5일 정도 만날 때 있잖아요. 제가 초반에는 그때 주말에 그냥 가서 혼자서 계속 시책 읽어보고 공부하기도 했었고 집 가서 그냥 자기 전에 했던 것 같고 그냥 틈틈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있는 대로 다 출력해가지고 시책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시험 복장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는 이틀만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나마 그 단정해 보이는 옷 있죠. 그냥 남색이었나 검정색에 정말 흰색 카라 있는 그 원피스 하나 사서 그거 이틀 다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되겠다. 지금 이쪽에 사진 제가 넣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입고 단정한 느낌만 나게끔 했던 것 같고 비싼 옷도 사실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랑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라 뭐 해가지고 몇십만 원씩 옷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같아서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5만 원 정도였나? 아무튼 그 정도 가격에 옷을 사서 지금은 안 입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신었던 것 같은데 구두도 그냥 무난한 검정색 구두를 신었었고 구두를 다 신긴 하는데 슬리퍼를 항상 챙겨가야 돼요. 왜냐면 내 구두 신고 계속 있으면 막 긴장하고 그럼 발이 차가워져가지고 막 안에 핫팩 넣고 있고 그러거든요, 발에. 그래서 슬리퍼를 꼭 챙겨가시고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있죠. 들어갈 때만 그냥 구두를 신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목시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그 앞에 막 초시계 시험 때 놔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네이버 초시계 쓴다 아니면 뭐 15에서 0으로 떨어지는 시계 0에서 10으로 올라가는 시계다 말이 엄청 많은데 못 믿겠는 거예요. 저는 그거 불안해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목시계 그 수능시계 있죠. 유명한 거 카시오 거. 그래서 그 시계를 차고 그걸 정말 열심히 보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시험장에 이건 팁인데 그 시험장을 미리 가서 봤었어요. 막 전날 막 그럴 때 간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조금 여유 있게 가잖아요. 보통은 뭐 8시 반 시작이면 뭐 7시까지 아니도 한 8시 전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갈 때 복도에서 이렇게 봐요. 복도에서 이렇게 반을 들여다보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펴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공간에서 시험을 보겠구나.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갔었죠. 화장실은 어떻게 가나요? 화장실은 손 들고 갑니다. 손을 들면 이제 저랑 같이 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이 밖에서 기다려주시고 저는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면 된답니다. 그 몇 번 가는지 이런 거 제한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심받을까봐. 나 진짜 결백한데 나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진짜 마려울 때만 갔던 것 같아요. 그다음 대기 시간엔 무엇을 하나요? 대기 시간에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책도 뭐 못 보고 대화도 뭐 코로나니까 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대화는 원래 안 됐어요. 그냥 안 됐어요. 근데 자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자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잤어요. 너무 많이 나면 잤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아직도 내 앞에 사람 많아. 그런 느낌? 자도 끝이 없어요. 나중에 긴장도 풀려요.
그리고 자기 차례 돼야지 그때서야 긴장이 조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운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번호를 2번 이틀 다 좀 일찍 뽑은 편이어가지고 한 번은 하루는 집단 토의를 원래 오전에 하고 오후에 면접하는데 면접도 시간 되게 빨리 봤던 것 같고 둘째 날 같은 경우도 초반때 뽑아가지고 한 3번이었나 4번이었나 그래서 그냥 밥 먹기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싸갔었는데 밥 먹기 전에 끝나고 집 가서 샌드위치를 먹었었답니다. 밥 같은 경우 밥은 어떻게 하나요? 점심 일단 저는 배고픔이 굉장히 많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좀 약간 배에서 소리 나는 걸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편이거든요. 좀 그래서 저는 먹을 거를 정말 다양하게 싸봤어요. 빵, 내가 좋아하는 보통 빵, 초콜릿, 귤도 가져갔었는데 귤도 가져갔던 거고 그냥 내가 뭘 먹고 싶을지 모르잖아요. 저의 기분에 맞춰주는 거죠. 밥 같은 거는 싸가진 않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배에서 소리 안 나고 냄새 별로 안 날 만한 음식들로 싸갔었습니다. 그리고 순번 어떻게 뽑아요? 순번은 어떻게 뽑았었냐면 제가 그 전에 저도 한창 연습할 때 합격자 쌤들한테 들었었는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안 보고 뽑아 이렇게 뒤를 돌아서 있었나? 아무튼 이렇게 뽑는 건데 번호를 그 순서가 이제 제 관리 번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창가 쪽, 그 복도 쪽 있죠? 복도 쪽 자리에서부터 순서대로 뽑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앞에서 좋은 번호 뽑아가면 나는 남은 거밖에 못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복도 쪽 자리에 앉았었는데 첫째 날은 그냥 수험 번호 순으로 앞에 불러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뻥이었네 이렇게 하고 둘째 날은 아무 데나 앉았는데 그때 또 그 복도 쪽부터 뽑는 거 있죠. 그래서 다른 건지 아니면 첫째 날 둘째 날이 다른 건지 바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진짜 이렇게 잡고 그냥 탁 했을 때 여러분들의 운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는 수업 시간이랑 수업 나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0.33이 깎였었고 그리고 수업 나눔 같은 경우는 1점이 깎였었어요. 보통은 이 둘이 세트로 점수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 무난하게 잘했다 하면은 수업 나눔도